안녕하세요. 2025년이면 우리나라가 이제 초고령 사회로 들어선다고 하죠. 이게 정말 현실로 다가왔는데요. 네, 맞습니다. 그래서 노후 자금 마련,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가 됐어요. 보통 뭐 국민연금, 퇴직연금, 개인연금 이렇게 3층 연금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음, 근데 사실 이걸로는 좀 부족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많죠. 특히 우리나라 분들은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, 그러니까 집에 묶여 있잖아요. 맞아요. 바로 그 점 때문에 요즘 4층 연금이라고 하면서 주목받는 게 오늘 저희가 좀 자세히 들여다볼 주택연금이죠. 네, 그렇습니다. 이게 뭐냐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맡기는 거예요. 네네. 그리고 나서 거기 계속 살면서 평생 또는 뭐 정해진 기간 동안 매달 생활비를 연금처럼 받는 거죠. 아, 집에 살면서 돈을 받는 거군요. 네. 근데 이게 그냥 대출하고는 좀 다른 게 국가, 그러니까 주택금융공사가 직접 운영하고 또 보증을 서주는 제도라는 게 핵심입니다. 아, 국가가 보증을 해준다. 그게 확실히 좀 안심이 되네요. 그럼 이거 지금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계신가요? 현황이 좀 궁금한데요? 이게 올해 2월 기준으로 보니까요. 가입하신 분들이 한 12만 4천 명. 그 정도 되시더라고요. 와, 꽤 많네요. 네. 평균적으로 보면 한 47세 정도 가입을 하셔서요. 월 120만 원 정도를 받고 계세요. 120만 원이요? 네. 그리고 담보로 맡기신 주택 가격은 평균 한 3억 8,300만 원 정도 수준이고요. 지역별로 좀 차이가 있겠죠, 아무래도. 아, 네, 그렇죠. 서울 같은 경우는 월 지급액 평균이 한 160만 원 정도로 좀 더 높고요. 아, 경기도는 가입자 수가 제일 많은데 거기는 평균 한 128만 원 정도 됩니다. 그렇군요. 내가 살던 집에 계속 살면서 매달 돈을 받는다는 거, 이게 참 매력적인데 혹시 뭐랄까 나중에 집값이 떨어지면 연금액이 줄어들거나 그러진 않나요? 사실 그게 제일 걱정될 것 같거든요. 아, 그거 정말 많이들 궁금해 하시죠?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. 네. 주택연금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. 가입할 때 딱 정해진 월 지급액은요, 나중에 집값이 오르든 내리든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. 아, 정말요? 떨어져도요? 네, 심지어 나중에 부부가 모두 돌아가시고 나서 집을 처분하잖아요. 네. 그때 만약에 그동안 받은 연금 총액이랑 이자 합친 것보다 집값이 더 낮게 나왔다 해도 그 부족한 부분을 상속인한테 달라고 청구하지 않아요. 와, 그럼 그 위험은 누가 부담하는 건가요? 그 위험은 주택금융공사, 그러니까 국가가 부담하는 거죠. 반대로 당연히 집 팔았는데 돈이 남으면 그건 상속인에게 돌아가고요. 이야, 집값 하락 위험은 국가가 쳐준다. 이거는 진짜 큰 장점이네요. 미래 불확실성에서 좀 보호를 받으면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다는 거니까요. 그렇죠. 그래서 연금이라고 부르지만 엄밀히 따지면 주금공 보증, 대출 상품 성격이 있는 거죠. 아, 그런 거군요. 그럼 어떤 분들이 이 혜택을 이용할 수 있나요? 조건이 좀 까다롭진 않을까 싶은데요. 생각보다는 조건이 그렇게 까다롭진 않습니다. 일단 부부 중에 한 분이라고 만 55세 이상이셔야 하고요. 네, 55세. 그리고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셔야 하고요. 또 부부가 합쳐서 공시 가격 기준으로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가지고 계시면 돼요. 아, 합산 12억 원 이하. 공식 가격 기준이군요. 알겠습니다. 이용 방식도 여러 가지가 있다면서요? 어떤 옵션들이 있나요? 네. 크게 지급 기간을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중요한데요. 가장 많은 분들 한 66% 정도가 선택하시는 건 종신 방식이에요. 평생 같은 금액을 받는 거죠. 종신 방식? 그게 제일 선호도가 높군요. 네. 아니면 특정 기간만 받기로 정하는 확정 기간 방식도 있고요. 평생 받는 게 기본이긴 한데 살다 보면 갑자기 목돈이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. 뭐 병원비라던가. 그럴 때 대비하는 방법도 있나요? 네, 물론이죠. 그럴 때를 대비해서 혼합 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. 혼합 방식이요? 네. 매달 받는 연금액을 뭐랄까 약간 줄이는 대신에요. 나중에 필요할 때 목돈으로 찾아 쓸 수 있는 한도를 미리 딱 설정해 두는 거예요. 한 24% 정도 가입자분들이 이걸 선택하고 계세요. 아, 그것도 괜찮네요. 그럼 그 목돈은 아무 데나 다 쓸 수 있는 건가요? 아니요, 그건 아닙니다. 사용처에 제한이 좀 있는데요. 예를 들어서 뭐 주택을 새로 산다거나 아니면 뭐 도박이나 투기 목적 이런 걸로는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. 그렇군요.
제한은 있네요. 또 다른 특별한 유형 같은 것도 있나요? 네, 몇 가지 더 있는데요. 예를 들어 우대형이라고 해서 기초연금 받으시는 분들 중에 2억 원 미만 1주택 가지신 분들은 월 지급액을 최대 21%까지 더 드리는 게 있고요. 오, 그건 좋은데요? 또 기존에 주택담보대출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그 대출 상환하는 목적으로 목돈 인출 한도를 더 크게 설정할 수 있는 상환형도 있습니다. 와, 듣고 보니까 정말 다양한 상황에 맞춰서 설계가 되어 있네요. 그럼 제일 궁금한 거, 실제로 매달 받는 금액, 그 월 지급금은 어떻게 딱 정해지는 건가요? 그거는 가입하시는 시점을 기준으로요. 부부 중에서 나이가 더 적으신 분의 연령하고요. 아, 연소자 기준? 네. 그리고 담보로 잡히는 그 주택의 가격,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합니다. 주택 가격은 한국 부동산 원시세를 우선적으로 보고요. 그렇군요. 예를 들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? 네. 만약에 만 70세이신 분이 3억 원짜리 주택으로 가입을 하시면 월 88만 6천 원 정도 받으실 수 있고요. 3억 원에 88만 원 정도. 네. 만약에 같은 만 70세이신데 주택 가격이 12억 원이다. 그러면 월 327만 8천 원 정도. 꽤 차이가 나죠. 와, 12억이면 300만 원이 훌쩍 넘네요. 예시를 들어주시니 이해가 확 되네요. 그리고 최근에 정부에서 실버타운 같은 데로 이주해도 주택담보대출을 계속 받을 수 있게 개선한다는 얘기도 있던데요. 네, 맞습니다. 그 노인복지주택으로 이사를 가시는 경우에도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좀 손볼 계획이라고 발표를 했어요. 노후에 주거 선택의 폭을 좀 더 넓혀주려는 거죠. 네, 종합해보면 이 주택연금이라는 게 내가 가진 집을 잘 활용해서 안정적인 노후소득 흐름을 만들 수 있는 상당히 유용한 금융 옵션인 건 분명히 보입니다. 특히 집값 떨어질 걱정은 국가가 덜어준다는 점이 참 크고요. 그렇죠.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본인의 노후 계획을 세우실 때 이 주택 자산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아니면 다른 대안은 없을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지금과 같은 주택시장 환경이 과연 계속될까? 만약에 미래의 주택시장이 큰 변화를 겪는다면 주택연금에 상당히 의존하는 우리 사회의 노후 준비는 어떤 도전에 직면하게 될까요? 아, 그러네요. 시장 변화 가능성? 네, 그리고 또 자산을 모으는 것뿐만 아니라 이걸 연금화해서 쓰는 방식에 대한 세대 간의 인식 차이 같은 것도 있잖아요. 이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함께 고민해 볼 만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.